안녕하십니까. 제18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 50대 정책 토크 행복 5.0 진행을 맡은 김쌤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5분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50대 청중선거인단 여러분들이 장년층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은퇴 대책 그리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또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8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퇴직한 후에 재취업에 성공해 멋진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이중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 분은 미스 코리아 씨입니다. 미소로 스마일 코리아를 리드하는 아름다운 아줌마, 유치원 교사에서 웃음 치료사로 변신하신 김순옥 씨 나오셨습니다. 보건복지 등의 사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명 씨 나오셨습니다. 다음 정책 발표 순서는 박근혜 후보 순서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청중 여러분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공양하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해오신 우리 가정의 버팀목들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또 위기 극복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버팀목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의 은퇴 후에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왔고 또 지난해에는 이것을 주제로 해서 고용복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하신 50대 남성 은퇴자 한 분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베이버 부모 세대 중년 장년층으로서 한 7, 8년 동안 현장에서 재취업 활동을 직접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베이버 부모 세대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죠. 비자발적 퇴직이다 보니까 베이버 부모 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할 범위가 분명히 창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노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고들 계십니다. 노후 생활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재취업의 길을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산재한 이런 다양한 재취업 지원센터를 서로 연계를 해서 취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은퇴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개인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일을 하면 생활비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 근로장려 세제를 도입해서 일을 하는 노인은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혼자서 일을 사시면서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 연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노인께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암이라든가 또 중풍, 심장병 같은 이런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무상 의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그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중증질환 국가 책임은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그 국민들의 가계 파탄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료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 중증 치매에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경증 치매 노인에게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말씀드린 약속 제가 꼭 그 실천을 하고 또 우리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시는 길에 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 자리해 주시고요. 예, 궁금하신 점 우리 패널 여러분들 질문 듣겠습니다. 먼저 김순옥 씨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이 50이 넘으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건강이거든요. 근데 건강하면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요가를 평생 해오시다가 요즘에 못 하신다고 들었어요. 물론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큰 일을 앞으로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건강도 염려가 되거든요. 언제쯤 다시 또 요가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을런지 예, 궁금합니다. 제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그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운동이 하나쯤 모두 있으실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테니스도 많이 하고 탁구도 열심히 치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또 단전 호흡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단전 호흡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그 전에 같이 못하지만 아주 손 놓은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한번 시작해서 습관화되기도 힘들지만 손을 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다는 그 경험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매일같이는 못해도 뭐 하루 이틀 뛰더라도 또 하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경선도 끝나고 뭐 계속 바쁘겠지만 제가 이제 매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명 씨 질문 받겠습니다. 예,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의료체 개편하고 또 그 노인분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4, 5종 5, 6도라는 말이 있듯이 50대 중반이면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데요. 떠날 때 퇴직금을 미천으로 해서 소규모 창업을 하지만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재취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5, 6도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고 또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지금 말씀대로 재취업, 뭐 또 창업의 활성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됐고 또 국가도 그런 그 창업이라든가 또는 재취업 이런 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아주 기묘한 또 시급한 그런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역시 그 인적 사람에게 투자하는 이런 그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도 어떤 그 직장 능력을 향상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든가 또 직장을 이전을 하게 될 적에도 뭔가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 평생 학습 체제를 구축해서 경력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직자마다 이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용센터 이런 데서도 좀 다양하게 그 어떤 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 사정에 맞게 어떤 그 취업 정보라든지 뭐 또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그런 그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계형으로 직장을 구하는 분도 있고 또 공원형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다 좀 맞춤형으로 맞게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해드리는 체제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걸 또 이분이 질문 안 하시면 집에 가셔서 또 잠이 안 오시거든요. 우리 이중모 씨. 예. 제가 사회전에 안티가 될 뻔했습니다. 그 아까 그 박근혜 후보님 말씀 중에 그 4대 중증 질환 그 국가에서 100%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4대 질환이 아닌 거 외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든 질환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뭐 무상 의료라는 그런 말도 나온다는데 그것도 뭐 아까 이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고민하고 연구에 따라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무상 의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무상 의료라는 그 용어부터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상 의료라 그러면 정부가 100% 이제 공짜로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짜도 아니고 100% 책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상 의료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그 무상 의료는 사실은 외래 쪽은 그 상관도 없고 입원 쪽에 이제 뭐 이렇게 보장성을 더 높인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0%가 아니고 전체 보장률이 한 70% 되는데 30%는 여전히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공짜가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월 평균 보험료가 한 7만 8천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최대 한 13만 2천 원까지 이렇게 2배 이상 2배 정도 이제 보험료가 뛸 수도 있고 그 국가 그 재정에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저는 비현실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4대 중증에 대한 그 100% 보장은 사실은 이 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뭐 또 그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앓게 되면은 거의 뭐 가게가 파탄이 납니다. 그걸로 아주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그런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 정책 발표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먼저 박근혜 후보께 궁금한 점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맨 먼저 손 드신 저기 가운데 쪽에 계시는 남자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조영균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그 각자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747 정책이니 뭐 또 4대강 유역 정책이니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국민들 머릿속에 박근혜 하면 그 떠오르는 대표적인 정책이 아직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민을 위해서 숨겨두신 비장의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대가 바뀌면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개인의 창의력, 창조성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지식 기반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국민이 각자가 다르게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끼 이런 것이 최대한 그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그러는 그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또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국가의 발전이 또 그런 개인의 역량을 더 뒷받침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수치 위주의 그런 어떤 그 좀 이루기 힘든 공약들 그래서 결국은 또 나중에 그것이 뭐 그 좀 지켜지지 못하니까 또 국민의 불신으로 가는 이런 거라든가 또는 그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불효불급한 SOC
사업 이런 것은 최대한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인적 자본,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이 발휘됨으로써 본인도 행복하고 또 국가 발전에 또 기여하고 이렇게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몇 가지 쭉 구상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좀 정책이나 예산에 그 반영시키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회보장 기본법도 전면 개정을 해서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구상을 발표를 했고 또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또 그 고용 복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이런 구상을 발표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복지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자립과 자활을 충분히 돕고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도와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 과학 기술과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혁신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상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 국민과 국민 사이, 정부와 국민 사이 서로 믿고 사회가 더 투명해지는 이런 신뢰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그 정부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는 그런 구상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망라해서 5천만 국민 행복 플랜이라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이 되는 과제는 그 복지 또 그 경제 민주화, 일자리 이렇게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그 국가 비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우리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직장을 갖고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가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네. 경기 인천 지역에 계시는 50대 유권자들 대상으로 우리 다섯 후보자님께 궁금한 점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자분들이 혹시 관상 좀 볼 줄 아십니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어떨 것 같아, 성격이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거 조금 감이 있으신지요? 이 영상을 질문하신 분을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진을 보시고 저분은 조금 부드러운 질문을 하실 것 같다라는 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인상이 조금 험악하신 분의 질문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인상과 질문 내용이 반드시 비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며느리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될지 그야말로 복불복 토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걸 선택을 해주시겠습니까? 3번. 예. 3번, 예. 아주 미모가 또 돋보이는 분이신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영상이신지요?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결혼한 자녀가 손자를 돌봐달라고 한다면 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돌봐주신다면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 손자겠죠. 아주 아가 봐줘 달라고 하면 저는 뭐 기꺼이 봐주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있어서는 손자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대요. 왜냐하면 막 귀엽고 너무 좋지만 너무너무 돌봐주려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나 네. 제 생각에는 그 아가나 그 어린이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하고 참 기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잘 돌봐주면서 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육아 문제는 사회나 우리 국가적으로 좀 제도나 시스템을 잘 갖춰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정말 일과 가정이 충분히 양립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큰 짐이나 부담 없이 아기를 키우고 일도 할 수 있고 또 노후를 보내시는 그 부모님도 또 그 편안하게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사회 제도가 잘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뭐 그거 꼭 받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금액은 뭐 그냥 알아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니까 안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답니다. 예. 그 자식인데 뭘 받고 그러십니까? 예. 자, 이제 정책 토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름하여 50대에 드리는 메시지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각 후보별로 1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예, 똑같이 주어지는 1분이니까 1분 안에 후보자님들이 인간적으로 하시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우리 박근혜 후보부터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번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도 아주 즐거운 순간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송대남 선수, 장미란 선수, 또 남자 단체 탁구 선수들 그 많은 어려운 사연을 딛고 그 노장의 투혼을 발휘해줘서 참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50대 여러분들께서도 지나온 인생의 사연이 참 그 많으셨을 거고 그 사연, 그 인생 자체가 하나의 다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큰 감동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